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러라이프 조홍래의 쉽고 마음 편한 자산 배분 과정입니다. 우리 그 지난 강의를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뭐 비교적 마음이 편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성공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의 감독이 되어서 자산을 배분하고 또 체계적인 팀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것, 즉 공격적인 자산과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까가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투자 목표,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 성향, 또 자기 자신이 선호하는 전략에 따라서 각각의 자산의 비중을 잘 배분하고 또 조절하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 이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할수록 그 득점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반대로 상대방이 역습을 할 때 실점 위기도 쉽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뭐 수비 중심의 전략들,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침대 축구 같은 게 있겠죠. 그렇게 하는 전략들은 실점은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공격적인 득점을 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투자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공격적인 자산 배분을 한다. 예를 들어 여기 파이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00% 공격적인 자산으로 구성했다. 라고 한다면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뭐 시장이 급변하거나 예기치 않은 하락을 만나게 되는 경우 자산 가치의 하락폭이 그만큼 크게 커질 수 있고 또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들, 안정적인 자산들로 배분을 해놓는다면 사실 뭐 굉장히 좀 안정성은 높을 수 있겠지만 자산의 성장 속도, 돈이 벌리는 그 속도는 굉장히 더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공격수, 또 미드필더, 뭐 수비수와 같은 각각의 자산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저희가 이제 배분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은퇴를 전문으로 하시는 은퇴 전문가분들은 은퇴 시기가 현재로부터 많이 남아 있다. 라고 한다면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은퇴 시기가 굉장히 임박해서 뭐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위험 자산을 많이 줄이고 안전 자산으로 갈아타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산 비중을 수정해라라는 권고를 많이 합니다. 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TDF, 그러니까 결국 타겟 데이트 펀드, 은퇴의 목표 시기가 정해져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도 마찬가지인데 은퇴 시기에 따라서 자산 배분의 비중을 변경하는 전략도 뭐 같은 맥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DF에서는 뭐 일명 글라이드 패스, 항공이 이렇게 후 떨어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글라이드 패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말 그대로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이제 착륙을 하기 위해서 그리는 그런 경로를 의미하고요.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하기 위해서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뭐 TDF에서도 이제 이걸 투자에 활용을 한다면 은퇴 시기에 따라서 이제 공격적인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관리하는 그 목표에 접근하는 그 전략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자산 배분에서 뭐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드러운 착륙 과정의 하나로 뭐 글라이드 패스, 즉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 조절을 뭐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은퇴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뭐 증시가 급격한 조정을 겪더라도 뭐 반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수 있고 뭐 앞으로 또 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자금을 더 늘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퇴 시기나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들을 권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뭐 투자자들 따라 개인적인 위험 성향이 뭐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례로 뭐 제 주변에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투자는 절대 안 하겠다. 난 잃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그런 투자 성격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연배가 제법 되셔서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여전히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적금, 그 아니면 뭐 은퇴까지 내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난 아직 어리니까 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겠다라든지, 나는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제 주식은 다 줄이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해야겠다라는 전략이 뭐 개인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목표로 했던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시기에 은퇴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뭐 120만 원이 있다. 뭐 실제로는 더 많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면 초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대신 한 사람은 1억 원이고 한 사람은 3억 원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경우 두 사람이 이제 가야 되는 투자 자산의 비중과 그 경로는 굉장히 상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사람은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격적인 자산의 비중을 좀 높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초기 투자 금액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반대로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을 구성하면서 목표 달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은퇴까지 구성해야 하는 그 자산 배분과 투자 경로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즉 동일한 시기에 은퇴를 한다고 해서 동일한 자산 배분을 갖는다라는 그런 정답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보유 자산, 그리고 매월 내가 얼마만큼 불입할 수 있는지, 불입 가능 금액, 개인별 뭐 위험 성향과 투자 목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자산의 변동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인가 등등, 감내 정도 등에 따라서 본인에게 보다 적합한 자산을 구성하고 또 이제 비중을 바꿔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한편 각 포지션별로 저희가 이제 고려할 수 있는 투자 자산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흔히 위험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국내 주식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홈바이어스라고 해서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주식이 가장 친숙할 테니까. 그렇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주식 등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주식들의 선택지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뭐 파생상품, 원자재, 아니면은 최근에 가상화폐 등까지 공격수를 담당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또한 미드필더의 성격을 담당하고 있는 자산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뭐 하이힐드 채권이나 ELS 등도 그렇고, 최근에는 꾸준하게 월 배당이 나오거나 아니면 주식과 채권의 중간 정도 수준의 변동성을 갖고 있는 뭐 커버드 콜이나 여러 자산들을 통해서 미드필더 역할로 중간 수준의 수익과 위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잃는 것이 너무 싫다, 나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 선호한다라고 하면 뭐 국고채, 머니마켓 펀드 등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원금을 보존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거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포지션에 해당하는 전략들을 제가 찾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선수보다는 이제 감독의 관점에서 나만의 포트폴리오, 나만의 자산을 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조건 나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뭐 다양한 자산군 중에서 나한테 보다 적합한 자산을 잘 선정해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의 투자 목표가 뭔지, 그리고 내 위험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앞으로 불입할 수 있는 돈들, 그 다음에 나의 궁극적인 투자의 그 철학과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만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좀 자산을 배분하고 비중을 관리해 나가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베러라이프 조홍래의 쉽고 편한 자산 배분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다양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